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치솟는 전셋값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힘입어 2013년 경매시장은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경매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점별로 정리해보고 또 내년 경매시장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권영훈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1년은 이 주택시장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새해 출범과 함께 이 하우스 푸어 그리고 깡통 전세라는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죠. 예. 이 경매 시장에서는 깡통 주택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깡통 전세란 주택의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예, 1월 그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수도권의 10가구 중 4가구는 깡통 전세가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부터 경매 물건은 많아지고 그리고 전세가는 치솟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전세를 들어갈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존 주택의 대출 규모가 과연 그 집에 들어가야 될지 말지에 대한 결정 기준이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주택의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게 되면은 그 전세 계약할 때 주의를 하든지 또 갱신할 때 상당한 유의를 하지 않으면은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2월에는 이 새 정부가 출범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예. 이 봄바람이 조금 이르게 불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요. 예. 올 2월에 그 봄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선 것이죠. 감정가 2억 5천만 원의 노원구 공릉동의 그 비선 아파트 48제곱미터가 응찰자가 61명으로 이제 크게 인기가 높았죠. 결국 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회 유찰된 기현상이 있었지만은 71%대로 해가지고 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가진 그 부동산의 공통점은 중소형 그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사철까지 물리고 새 정부 출범까지 물리면서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올 2월 달의 경우 이런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응찰자 수가 6.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최대치였고 낙찰 가격도 80%로 최근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2월에는 이 중소형을 위주로 경매 시장에 훈풍이 불었군요. 예. 네, 또 이 경매 시장을 살펴볼 때는 이 유찰 횟수로도 이 시장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죠. 예. 이 경매 부동산별로 이 유찰 횟수도 조금 다를 것 같고 예. 또 이 유찰 횟수와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 경매의 가장 큰 특징은 경매당하는 소유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보호하겠죠. 그래서 그 최초 매각 가격에서 응찰자가 없으면은 법원에서 20에서 30%를 그냥 깎아줍니다. 이런 것을 유찰이라고 합니다. 네. 올 3월 달에 그 2012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의 유찰률을 한번 비교한 보도가 나왔었죠. 그 보도를 한번 소상히 말씀드리면 유찰률이 가장 낮은 1위는 아파트입니다. 1.31회 정도가 유찰이 된 것이죠. 그 이유는 권리 분석이 일단 간단하고 또 아파트의 그 다양한 가격대가 나와서 투자자의 어떤 욕구를 충족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찰률 2위 정도 되는 게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1.38회를 기록했죠. 아파트형 공장은 이 오피스텔과 같이 공급 과잉의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상가보다는 좀 더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이유였죠. 그리고 이제 3위 정도 되는 게 근린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이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찰이 가장 심했던 그 경매 물건은 그 1위가 골프장입니다. 4.5회의 유찰을 보였죠. 그리고 2위가 목욕시설이었죠. 그다음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같은 경우는 한 4.35회의 유찰을 보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저 스포츠 시설이 많이 유찰됐습니다. 무슨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볼링장 등이었죠. 이와 같이 유찰률이 높았던 이런 부동산의 공통된 특징은 일단 감정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설사 이걸 낙찰을 받아도 이를 그 동일 업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경매 시장에서 가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예. 이 허위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 허위 유치권도 줄고 있다고요. 예. 유치권이 일단 신고가 되면은 경매 부동산은 이제 유찰률이 높아지고 낙찰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방법은 사실상 지배라는 점유로 되어 있죠. 즉 등기부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유치권이 있다면 그 범위가 얼마인지를 알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이 되면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이용해서 허위 유치권 신고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치권 신고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가 상당히 많아서 채권자라든지 어떤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많이 줬죠. 예, 그리고 이 법원 경매계에서 이제 가짜 권리, 허위 신고의 권리의 랭킹 1위는 소액 임대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고, 그 랭킹 2위로 치는 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에는 경매 물건 대비 13% 정도의 유치권 신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 3월달까지 1사분기까지는 유치권 신고가 5.5%밖에 되지 않았다. 뚝 떨어진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검찰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권자인 그 금융기관이 어떤 그 입찰자에게 많은 협조를 구했고, 그리고 경매 정보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많은 권리 분석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는 많이 좀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경매에 입찰을 할 때 예. 최저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 있습니다. 최저 입찰가라고 말하는데 예. 이 최저 입찰가율 조정이 있었죠. 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한데요. 예. 올 5월 달에 법무부는 부동산의 그 1회 최저 매각 가격을 감정가의 80%를 제1회에 적용하겠다. 이런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즉, 그 10억 원의 감정가의 부동산을 종전의 경우에는 10억 원에서부터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번 내년부터는 이 감정가가 80%만 적용돼서 8억 원으로 입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제1회에 입찰에서 낙찰되는 비율이 12%고, 1회 유찰되고 제2회에 낙찰되는 비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제1회 낙찰률이 90%가 되는 거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낮은 것이죠. 그 이유는 제1회 경매 입찰 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은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일단 한 번 정도 유찰을 두고 보자라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런 소극적 자세로 인해서 경매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 감정 가격이 80%로 경매가 시작이 된다면은 우선 첫 번째 효과는 제1회 경매 낙찰되는 경매 물건 수가 한 50%가 되고, 그리고 경매 기간이 한 달 정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속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좋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반면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입찰 공고는 경매일 14일 전에 공고가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권리 분석과 경제 분석, 그리고 대출금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아주 시간적 촉박함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을 되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역시 시간이 촉박하게 되겠죠. 그리고 집을 비워주는 대항력이 없어서 집을 비워줘야 할 임차인의 경우도 역시 시간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또 앞서서 이 깡통주택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 이 깡통주택이라는 것이 이 내가 예. 살고 있는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예. 강제로 매각이 되고 예. 이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동산이 그 주택이 경매를 당했는데 그때 거주하고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네. 이 작년 2012년에는 76%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프로테이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히 작년에 인천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떼이는 그 비율이 84%까지 이뤄서 좀 사회적으로 말이 많았었죠. 네. 용도별로 보면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대개 83% 정도가 보증금을 떼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7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값 보증금을 뭐 일부를 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가는 오르기 때문에 뭐 전세 구하는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부주의한 경우가 또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의 30%를 은행에 대출받고 있는 집에 집값의 50%로 이제 세를 들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집이 이제 경매 나오면 되게 한두 번 유찰을 거치면 75%대로 이게 낙찰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세입자는 5% 정도를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경매 물건은 늘다 보니까 경매 낙찰 가격은 낮아지는 그게 주 원인이 되고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아서 보증금 떼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게 안타까운 실정인 것이죠. 네, 그럼 앞으로 이 세입자들이 전세를 구할 때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하우스 푸어가 무너진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인데 이 관련 뉴스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자영업자 김모 씨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 이제 3억 5천만 원 주고 아파트 샀죠. 사면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집값이 오르면은 뭐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값은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월 60만 원의 대출 이자를 내다가 3년이 지나서 원금과 함께 다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월 17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김모 씨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의 20%를 다운시켜가지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 부담되는 이 이자 부담에 연체까지 생겨서 연 14%의 고금리의 그 어떤 부담을 가지니까 결국에는 이 집은 경매가 되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올 상반기 아파트의 경매 물건 수는 2000년 상반기엔 18,000건 대비 17,500건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말씀드린 하우스푸어의 등장인 것이죠. 이런 경매에 내몰린 이런 분들은 2003년 카드 대란이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율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올 3월 달에 그 은행 연체율을 보면은 0.96%, 4월 달에는 0.99%, 5월 달에는 1.04%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은 금융기관도 힘들게 하면서 하우스푸어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이라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시중의 경매 물건이 늘어나게 된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 중에서도 특히 이 전세값만 미친 듯이 올라서일까요? 이 전세값보다 싼 경매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그게 같은 단지에 전세값보다 더 저렴한 아파트를 낙찰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 3억 1천만 원이었죠. 이게 이제 두 번 유찰돼서 64%대인 2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바로 그 같은 단지의 아파트의 전세금이 1억 9천에서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네. 아니, 어떻게 아파트는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 가격, 집값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금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은 2009년도에 한 9건 정도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4건, 2011년도에는 32건, 작년에는 133건이었고, 올해는 그 3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69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와서 부동산 거래가 없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컸는데, 참고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50건 정도 나왔던 것이죠.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만큼 전세값이 높아졌다라고 예.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네, 이렇게 또 현재는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경매 아파트 평균 감정가는 조금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예. 네, 그에 반해서 경매 투자는 좀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01년 1월서부터 올 7월 달까지의 이제 경매 물건 수를 살펴보면은 13만 6천 건입니다. 이를 이제 연도별로 나누어서 보면은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한 8천 건으로 법원 감정가가 3억 8천만 원입니다. 2006년도 아파트의 감정가는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2008년을 거치면서 아파트의 감정가는 4억 원을 넘어선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가 작년에 감정가가 6천만 원이 뚝 떨어져서 평균 감정가가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다시 4천만 원이 떨어져서 다시 3억 8천만 원대로 드디어 3억 원대로 이제 아파트 법원 감정가가 이제 내려온 것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특히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그 감정가 대비 채권 최고액은,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채권 최고액이 112%를 기록했습니다. 즉 아파트의 감정가보다 12%가 높은 은행 대출금이 보장됐다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주면은 대출금의 120에서 130%를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나 한두 번만 유찰이 되면은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아가서 이 담보대출금에다가 비담보 채권인 가압류나 전세권까지 합친다면은 그 비율은 법원 감정가 대비 171%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통한 채권자의 채권 회수는 아주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추석이 끝나고 나서는 이 부동산 투자 자금이 상가로 몰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예. 이 이야기는 이 아파트의 인기가 식어서인 걸까요? 이 아파트는 사실 이제 실소유자 위주로 이제 가고, 네. 그러나 이제 그 상가는 이제 되게 이제 그 떠도는 돈,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3, 4분기까지 상가의 경매 물건 수는 14,000건에 이릅니다. 네. 이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낙찰가율은 61.5%로 2003년 63.5%에 비하면 10년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주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느냐. 사실 그 상가가 좋아서 부동산에 떠도는 투자금이 온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좀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코 장사가 잘 돼서 상가를 이렇게 찾는 것은 아니죠. 소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로서 수익을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세 노천이 또 세입자 구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급 과잉의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5%대를 넘기가 사실상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상가는 뭐 이렇게 목만 잘 정하면 수익률이 10%대를 넘을 수가 있고, 또 상가를 좀 저렴하게 구입한다면은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이죠. 상가의 경우에는 급매물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경매물은 나오는 그 물건 수가 적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 현재 그 서울 중구나 중랑구의 그 상가의 경우에는 89.5%까지 낙찰 가격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를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은 소형 점포의 구분 등기된 상가의 경우에는 한 72.5%까지 낙찰 가격을 기록하고 근린 상가는 한 69.4%, 그리고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상가의 구분 상가는 한 52%대를 기록합니다. 이에 반해서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낙찰 가율이 30%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침체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예, 다른 예.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인 거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이 얼마 전 저희가 RTN 뉴스를 통해서도 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예. 올해 수도권 아파트 이 경매 응찰자가 8만 명이나 됐습니다. 예. 그만큼 이 열기가 뜨거웠다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이 시장이 좋아진 걸로 봐도 될까요? 뭐 좋아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하면 누구에게 이제 불리하고, 네. 뭐 경매 물건이 많으면은 공급량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낙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듯이 이게 누구의 입장이냐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올해 그 경매의 응찰자 수는 역대 최고인 8만 명, 그러니까 12월 31일 되면은 한 8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작년에는 5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거는 그거 대비하면 50%가 증가한 것이고, 기존에는 2006년도에 7만 3천 명이 최고였는데, 올해는 그 기록은 이제 깬 것이죠.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의 실수요자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특히 2회 이상 유찰이 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가 감정가 3억 원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8만 명을 넘게 된 주 원인은 소형 아파트의 공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똑같은 전세가는 좀 오를 것이고,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똑같이 유지되다 보면 내년에는 한 9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의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꼭 유리한 상품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예전에 그 도봉산에 가면은 이 도봉산 입구에 한 100여 통의 물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조금 힘들게 좀 올라가면은 또 한 20통 정도 있고, 더 힘들게 올라가면 더 좋은 물이 있으면서도 한두 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좀 무조건 쫓아다니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역마차처럼 이렇게 쫓아만 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연말 이 경매 시장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내년부터 바뀌는 경매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경매 시장과 부동산의 일반적 바뀌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경매 시장에서의 그 큰 변화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 1회 최저 매각 가격이 내년부터는 감정가의 80%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뿐만 아니고 경제 분석과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낙찰률이 높아질 테니까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전 조사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공유 지분의 공유자가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자 우선 매수권의 그 남용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회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어떤 변경을 보면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이 7,500원, 수도권은 7,500만 원, 서울이었죠. 7,5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바뀌고,
그 보증 금액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 중요하죠.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일반 시장에 대한 내년에 바뀌는 제도를 보면은 일단 통합 모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 분이 어떤 부부 합산 금액이 6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통합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전세금 안심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깡통 전세가 많은 시절에 서울의 경우는 전세금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수익 낮은 이자인 3.7%대의 이자로 하는 안심 대출을 이용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내년부터 취득세가 영구히 인하됩니다.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2%, 그리고 9억 원 초과가 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3%로 취득세가 이제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네 번째로는 내년 4월서부터는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 이상이면은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바뀐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 한해 경매 시장을 정리해보고 또 내년도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